여기서는 이제 그 판화의 구분에 대해서 하는데 복제와 복제가 아니 그 판화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그거는 사실 지금 뭐라고 딱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그리고 요즘에 과학이 너무 발전하고 뭐 3D 프린트도 나오고 뭐 디지털 프린트도 되게 발전이 돼서 복제가 되게 쉬워진 만큼 복제와 판화와 오리지널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지금은 뭐라고 딱 제가 이 수업에서 정리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로 한번 적어 봤는데요.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화는 작가가 직접 작업하는 걸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판화에 표시된 재료는 사용하여 작가 자신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완성된 판화 작품은 반드시 작가가 인정을 해야 하고 그 인정한다는 어떤 증거로 작가의 서명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요런 게 구성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판화라고 할 수 있고 복제랑은 구별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디션 넘버링과 작가의 사인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판화라고 볼 수 있다고 뭐 감히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화의 보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관법이라고 해야 되죠. 모든 작품이나 뭐 유화나 아크릴, 뭐 동양화를 막론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빛은 자외선은 안료나 뭐 잉크의 자외선에 의해서 걔네가 그 색이 변색이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뭐 액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미지움 글라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성분이 99% 들어있어요. 자외선 차단 유리라고 하는 거 그거를 뭐 뮤지엄에서는 많이 쓰고요. 작품 보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빛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뭐 예를 들자면 판화를 구입해서 어디다 걸어 놓으실 때 자외선이 덜 들어오는 데다 걸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판화는 종이에다가 많이 찍기 때문에 습기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는데 보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대기 오염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보통 판화는 액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액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 오염 때문에 뭐 판화가 오염돼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 습기를 막기 위해서는 판화를 뭐 낱장으로 보관하실 때는 한지와 한지 사이에 판화를 두면 보통 판화를 찍는 종이는 산성에 가깝고요. 판화는 좀 알카리에 가깝기 때문에 요 중성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관법에는 이렇게 해서 압착을 해 놓으면은 뭐 해충 같은 거에도 방지가 되고요. 뭐 곰팡이나 이런 거에도 방지가 되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거는 뭐 이건 뭐 너무 과학적으로 써서 그냥 대기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고 유리나 아크를 통해서 아크릴 액자 같은 데다가 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습기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잘 통하거나 뭐 아니면 아예 밀폐된 공간에다가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나의 취급도 되게 중요한데, 파나를 만질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종이로 되어 있고 또 여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손에 기름기는 절대 없어야 되고, 그냥 맨손으로 만지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장갑을 항상 끼고 만지고, 아니면 만지더라도 장갑 같은 거를 껴서 뭐 최대한 뭐 기본인 상황인 거고요. 액자할 때 그 마트라는 게 있는데, 작품이 이렇게 올라가고 마트가 이게 두꺼운 크래프트지로 되어 있는데, 크래프트지가 아니라 그 앞지로 되어 있는데 매트를 이렇게 올리고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작품보다 매트가 더 높은 걸 써서 뭐 이중 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유리와 파나 작품이 맞닿아 있으면 이 파나가 뭐 스키를 찰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공간을 띄워 놓아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보관을 용이하기 위해서 액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파나 작품에는 매트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유리와 절대 접촉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나를 겹쳐서 둘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한지 같은 거를 깔아서 그리고 무산성 방엽지를 사이에 끼면 좋고요. 무산성 소재를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뭐 작품 표면에 뭐가 닿는 거는 뭐 파나뿐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똑같이 뭐 있는 현상이라 뭐 특히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메저 틴트나 실크 스크린은 손상에 취약하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존하고자 할 때 뭐 테이프는 그 산성이 주로 강하니까 중성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작품에는 항상 그 유산지라는 게 있는데, 아니면 한지를 대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고요. 뭐 종이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작품 보관은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저는 박스에다가 넣어두거나 그 예전에 그 도면함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다 넣어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뭐 일반인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박스에다 넣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종이와 종이를 껴서 뭐 그 박스는 뭐 하드보드지나 뭐 골판지 같은 걸로, 좀 단단한 골판지 같은 걸로 뭐 보통 구매를 했을 때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나 전시도 아까 제가 중요한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습기 찬 외벽에 걸지 말아야 될 거고요. 습기가 상승하면 곰팡이가 생기는 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강한 빛에 노출시키지 말 것이 가장 중요하고, 파나 작품은 기온 변화에 뭐 모든 작품이 이건 다 마찬가지인 내용이지만, 기온, 습도 뭐 그렇게 그런 게 심한 데에는 걸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 정 어쩔 수 없으면 며칠 정도는 걸 수 있는데 오래 보관하는 거는 권장하지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뭐 난로 위에 건다는 거는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이지 못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파나를 배울 수 있는 곳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저 아는 파나가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인데, 제가 여러 군데를 추천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곳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리고 파나 공방이 지금 이렇게 파나 클래스 하면서 파나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몇몇 안 남으셨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파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복제 예술, 복제 미술 같은 게 파나를 대처하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건데 또 파나가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과도기에서 파나가들이 좀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술 슈퍼라는 데가 일산에 있긴 하지만 실크 스크린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네임 카드, 파우치, 에코백, 티셔츠 같은 거를 실크 스크린을 이용하거나 뭐 목판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데고 이게 이메일 주소고요. 이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이거 광고한다기보다는 파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제가 광고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그냥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주소도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현대 파나가전이라고 공모전도 있고 매해 열리는 그 단체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다양한 파나를 보실 수 있고 또 파나가들이 뭐 거기 나와 있는 파나가들한테 파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은 걸 설명해 줄 거고 또 그 협회를 통해서 파나의 뭐 한국 파나의 역사 같은 뭐 책도 발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파나가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전통 파나로서 한 미술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